예,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드릴 때는 이걸 개발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JSP가 어떤 게 필요합니다. 이 폴더는 뭐가 필요하고 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상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분석 설계서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시험 문제가 분석 설계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서 사용되고 요런 데이터를 주면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DB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DB는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 웹표준 쪽을 사용하다 보니까 DB 쪽은 안 건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DB는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바 할 때 DB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아직 연결을 안 해놨을 뿐이고요.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DB는 상관이 없고 자바단도 상관이 없고 이제 화면단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JSP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만드세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어, 만들고 이런 걸 만들 때는 맨 처음에 이제 흐름을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넘어가야 된다 이런 걸 흐름에 맞춰서 흐름이 흘러가도록 일단 맨 처음에 만듭니다. 얘는 이제 스프링으로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흘러가도록 하신 다음에 만들 수도 있고 DB 단을 먼저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을 우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흐름을 만들려면 이제 필요한 파일이 뭐가 있는지 어떤 객체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JSP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JSP만 만들어서 잘 동작을 해놓은 걸로 이렇게 흐름 위주의 보여지고 흘러가는 위주의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노티스라는 폴더를 한 개 만들고 만들었습니다. list.jsp라고 이렇게 한 개 만들면서 부트스트랩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컨테이너 바디 안에 div 컨테이너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한 개 만든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담는 게 형식이기 때문에 얘를 만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계속해서 필요한 JSP를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JSP를 지금 list.jsp를 한 개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큼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에 이런 틀을 항상 쓴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요 자체를 복사해 놨다가 여기 바디 있는 부분 뭐 컨테이너까지 복사해 놨다가 다시 쓸 수 있거든요. 붙여넣기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는데 복사 붙여넣기보다는 여기 이제 뉴에서 JSP 만들 때 보시면 피니시 눌러버리지 말고요. 이렇게 만들면서 넥스트 누르면 여기에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요게 자동 완성되는 소스가 이 템플릿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템플릿을 한 개 고쳐가지고요. 제가 JSP에 해당되는 new JSP 할 때에 만드는 템플릿을 여기다가 소스를 한 개 만든 다음에 뉴에서 만들면 여기다가 패턴 뭐 해가지고 소스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만드시면 그냥 완성이 자동적으로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평가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용해서 쓰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테이블을 이렇게 th 데이터를 뭐를 표시해야 된다라는 제목을 여기 보시면 작성하실 때 이렇게 번호, 제목, 공지 시작일, 공지 종료일, 최종 수정일 얘네들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여기 맞춰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최종 수정일 말씀인데 공지점 빼도 될 것 같긴 해요. 너무 길어지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고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번호는 10번이고 UI 구현했고 공지 시작일은 날짜니까 2021년 뭐 2월 1일부터 했다. 그러면 이제 2월 1일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작성을 하고 실제적인 데이터를 집어넣어야죠. 종료일은 3월 1일까지 3월 1일까지 하는 걸로 하겠다. 그러면 03에 3월 1일까지 이렇게 이제 하시고 최종 수정일은 2월 1일 날 등록을 해서 2월 1일 날이 등록하자마자 최종 수정일이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재활용하게 되면 최종 수정일이 달라지죠. 달라져서 최종 수정일과 등록일이 다른 데이터가 됩니다.
지금 거는 이제 그 처음 등록을 했고 그게 그 등록한 날짜가 최종 수정일이랑 같다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그 날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임의로 쓸 수 있습니다. 단 폼만 제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시고 그 9번에 해당되는 거, 자 9번인데 이번에 설명절이 있죠. 설명절 명절에 해당되는 설명절 수업 진행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그 저희가 그 학원 운영하면서 설명절에 해당되는 게 지금 그 날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뭐 전후 보통 경우는 설 명절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11일이 설 명절인데 내일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내일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월요일 날 15일부터 수업이 또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절 이외에는 쉬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 줄 난 날짜만 쉬게 되고요. 다른 날은 쉬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설명줄 수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것도 그 만약에 지난주에 공지를 했다 그러면은 2월 2일 정도에 공지를 했고 끝나는 설명절이 끝나는 15일 2월 15일까지 공지를 하고 그 15일 날 들어와서 수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계셔서 쓰면 되고 얘도 2월 2일 날 뭐 등록을 했다 뭐 이렇게 써먹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F11 리스트에서부터 컨트롤 F11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리스타트 해라. 그 프로젝트가 새로 만들어서 서버를 프로젝트 안에 넣게 되면 얘를 이제 리스타트 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데이터는 나왔죠. 일단 데이터는 나오는 걸로 시켰습니다. 자, 부트스트랩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SS나 이런 모양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글쓰기나 뭐 그 세로 고침 뭐 이런 거 한 개 버튼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뭐 tr 태그 한 개 집어넣고 자 슬래시 tr 사이에다가 앵커 태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td 데이터 부분이고 애매하면 td 뭐 슬래시 td 사이에 그 저희가 글쓰기 버튼 그 앵커 태그로 이렇게 만들어서 앵커 href 링크를 걸어 가지고 href 앵커 href 걸어서 뭐 write 글쓰기니까 write.jsp write form.jsp F자 대문자 제 키보드가 시프트 키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쓰시고 여기다 이제 글쓰기 이렇게 쓰시고 그 리스트에서 새로 고침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딴 사람이 글을 썼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최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 일이고요. 지금은 이제 앵커 태그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시고 글쓰기는 앵커 태그. 그 다음에 이제 그 글 제목의 한 줄을 여기 보시면 리스트에서 글 보기로 갈 때는 지정을 해놨어요. 제가 글 보기에 갈 때 리스트에서 한 줄을 클릭하면 공지 보기로 이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줄이 tr이죠. 테이블을 썼을 때 한 줄 전체가 돼야 되고 테이블로 안 만들더라도 제가 다른 걸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 한 줄이 전부 다 클릭되게 만드시면 됩니다. 됐다면 이제 잘 만든 겁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쓰시고 이제 CSS 자 테이블에다가 클래스 이꼬로 테이블이라고 한 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서 요 td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칼럼 스판 칼럼 스판 5 이렇게 한번 지정해 냈으면 되겠고 그 귀찮으시면 테이블 밖에다 div로 쓰셔도 돼요.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앵커 태그로 있긴 좀 그러니까 버튼으로 만들려면 클래스 이꼬로 btn이라는 정도는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고. btn 버튼인데 디폴트 버튼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작성을 하시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손가락 표시는 안 나와도 되고요. 클릭만 되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클릭을 시키면, 클릭을 만들어서 시키면요. 그 얘네들이 그 어떤 게 되냐면, 제가 얘를 이제 클릭하는 걸로 이렇게 클릭하는 걸로 만들어서 쓰시면, 얘도 클릭이 돼야 되고 얘 클릭이 돼야 되고 이렇게 쓰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는 게 이제 그 두 개, 세 개, 요 위에 건 아니고요. 두 개, 세 개를 선택해서 만드는 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디자인 부분은 저희가 H오버를 이용하시면 쉽게 됩니다. 디자인 부분은 H오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트랩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고 스타일을 이용해서 자, 뭔가를 찾는데 클래스 좀 데이터로 같은 거 한 개 만들어 두시고 중괄하고 H오버 땡땡 H오버 중괄하고 그 웬만하면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정도 한 개 바꾸면 될 것 같고 뭐 샵 좀 연하게 바꾸세요. 그 다음에 연하게 바꾸고 그 손가락 표시 가서 포인터 정도 바꿔주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필수 구현 사항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CSS 배우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필수 구현 사항이 아니니까 이렇게 맞춰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거를 이제 그 이쪽에 가셔가지고 F4키 눌러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손가락 커서 손가락 표시 F 손가락 표시 안 나오는데요. 클래스 안 붙였네요. 클래스 TR에다가 한 줄에다가 클래스 붙여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로 라고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죠. 붙이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되네요.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얘를 클릭하면 이동을 해야 된다가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 클릭을 하면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온클릭을 그냥 붙여가지고 함수를 어차피 온클릭을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 바로 온클릭을 하시고 바로 이제 여기다가 로케이션 이렇게 쓸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쓸 수도 있으는데 저희가 뭐 이동하자라는 거 한 개 만드시고 스크립트 그 이동하자는 함수를 만들고 뭐 뷰로 가자 뭐 펑크션 그 이동하는 게 뭐 go 뭐 가자 뭐 뷰로 가자 뭐 이렇게 쓰든지 그냥 뷰 쓰든지 그냥 go라고 쓰든지 가로 열고 쓰고 여기다가 그 넘버 같은 거 한 개 받으시면 됩니다. 넘버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로케이션 이꼬르 view.jsp 물음표 데이터 글번호에 해당되는 넘버 이꼬르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뭐 플러스 이제 넘버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는 걸로. 그 여기다 쓰시면 여기다가 쓰시면 그냥 이제 요거 해서 바로 여기다 그냥 9번이다 10번이다 쓰면 되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로케이션 이거로 인형 번개 찍고 이제 view.jsp 물음표 넘버 이꼬르 9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10번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제한사항은 없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넘어가게 만드세요. 그 TR에다가 원클릭 이벤트 붙여서 이거 한번 이렇게 9를 이제 넘겨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9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새로 고침하시고 이제 9를 선택하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예, 공지 리스트로 보이지만 얘는 view.jsp입니다. 그리고 넘버 9라고 이제 잘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함수를 호출해요. 그래서 넘버만 넘겨주면 되죠. go라고 해서 go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온클릭 이벤트 나중에 할 때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벤트 처리한 함수를 만들어서 쓸 거라서 성탑 빗지면 이제 go 쓰시고 가로 열고 제 10번이에요. 글번호가 10번입니다. 10번 숫자이죠. 이렇게 해서 넘기는 거예요. 요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넘겨요. 그러면 이제
자, 다시 돌아와서 새로 고치 하시고 이번에 10번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잘 넘어가죠. 넘버가 10번으로 이렇게 잘 넘어가서 그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우로 가면 그 쪽에 가서 이제 여기 10번을 받고 얘가 10번이 더해져서 그 로케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 짧게 쓰는 게 낫고요. 짧게 쓰는 거는 나중에 가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 그 핸들러 대신에 이벤트 리스너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jQuery에서는 쉽게 그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써보시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같은 거 만들어서 작성을 하시는 걸로 쓰시는 게 더 괜찮아 보입니다. 뭐 둘 다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쓰였으면 됐어요. tr을 여기서는 이제 문제상 이렇게 tr에다가 쓰면 된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코드를 어떤 걸 짜야 되나요? 먼저 생각나는 거 짜세요. 그래야 이제 시간 딜레이가 안 되죠.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이거를 자꾸 고민하다 보면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제가 둘 다 써놨지만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앵커 태그는 라이트 폼으로 가는 것들도 이제 지금 현재 자 리스트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글쓰기를 클릭하시면 글쓰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네요. 갔죠 지금 라이트 폼.jsp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링크 걸린 거는 다 그 리스트에서 링크 걸린 건 다 완성을 했고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도 다 했습니다. 여기서 할 거는 이제 그 리스트에서 데이터 내용 보여주는 거와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 공지사항 리스트에서 한 줄을 클릭하면 이동이 합니다 라는 자바스크립트 짜는 거 이외에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글쓰기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글쓰기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문제상 보시면 여기 이제 뭘 해야 된다. 공지 쓰기 제목, 내용, 공지 시작일, 공지 종료일을 입력해야 된다. 나머지는 디폴트 값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집어넣지 않고 이제 시퀀스 글번호도 이제 집어넣지 않고 자동으로 이제 글번호가 생기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공지 쓰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지 쓰기에 해당되는 그 write form.jsp를 엽니다. 영지면 공지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공지 쓰기로 바꾸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했던 거라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과제로 들여서 평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공지 쓰기를 이렇게 하는 걸로 작성을 하시고 공지 쓰기를 작성을 하시면서 이제 폼 태그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폼 태그 공지 쓰기에 해당되는 액션 해서 얘가 다 데이터가 다 되면 어디로 가야 되지? write.jsp로 가야 됩니다. 그 액션도 속성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액션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고 메소드 정도 이렇게 붙여주고 get 방식 대신에 포스트 방식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폼 태그 안쪽에 그 입력되는 항목이 뭐를 입력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쓰기에서 요거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거는 이제 제가 코드하면서 자꾸 앞에 있는 걸 봐야 돼서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거고요. 자, 이거 입력하는 거 한 개당 이제 이 폼 그룹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폼에는 뭐 얘가 클래스는 다른 거 별로 붙일 게 없는데 태그를 여기 입력하는 난 한 개당 저희가 뭐 div 한 개 잡으시고 클래스 부트스트랩이랑 같이 해보시면 div를 어차피 저거랑 이제 똑같이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폼 그룹이라고 폼 form 뭐 그룹 다시 그룹 이라고 써야 한다. 여기 요런 내용들은 이제 W3 스쿨스 가보시면 W3 스쿨스 그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그래서 아무거나 들어갔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폼 해당되는 것을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컨트롤러 부분에서 여기 소스가 있죠. 그 div에서 폼 다시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야 한다. 그 다음에 라벨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인풋 태그 만들고 인풋 태그는 폼 다시 컨트롤이라고 써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못하면 이제 참조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div 이렇게 폼 그룹이라고 만드셨고, 그 다음에 라벨을 만듭니다. 라벨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풋 태그를 만듭니다. 여기다가 이제 인풋 태그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그 라벨 안쪽에다가 맨 처음에 제목을 해야 되니까 이 제목을 여기 라벨에다가 집어넣고요. 집어넣어서 합니다. 제목을 입력할 건데 씁니다. 그다음 이제 포 이꼬로 인풋 태그의 아이디에 해당되는 지금 맨 처음에 제목이니까 타이틀 정도가 되겠죠. 그 인풋 태그의 아이디를 타이틀로 지정했을 때 그걸 이제 타이틀로 쓰는 겁니다. 타이틀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넘어갈 때 네임이 중요하니까 네임 이꼬로 타이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주시고, 클래스 이꼬로 폼 다시 컨트롤이라고 해야 합니다. 컨트롤 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 div에 해당되는 요거는 그냥 내비두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하시고, 그 라이트 폼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서 글쓰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제목이 되고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 거죠. 잘 되네요. 그래서 이제 타입은 여기 제목의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평가할 때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되게 힘드니까 사실은 이제 암기하고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input 타입을 쓰고, 타입이 텍스트인 경우에는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그 세 개를 더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제목 대신에 내용이라고 쓰시고, 내용이라고 쓰시고, 내용은 컨텐트 쓰면 되겠죠. 영어로 컨텐트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id 컨텐트 네임 컨텐트 내용은 인풋 태그가 아니라 이제 보니까 텍스트 헤어리네요. 텍스트 헤어리요. 그래서 태그 자체는 여기 이제 그 이렇게 아이디하고 네임을 썼지만 여기 여러 줄 입력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 에리어 태그를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텍스트 에리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세로 고침을 하시면 내용이 적당하게 뭐 여기 보니까 2줄 정도를 입력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 로우 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풋 태그에서 텍스트 에리어에서 텍스트 에리어 속성 중에서 그 로우에 해당되는 줄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로우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5줄 정도 만들어 주세요. 2줄은 좀 야박하잖아요. 댓글 이렇게 5줄 정도 만들어 주세요. 예, 됐죠? 내용 써서 사용하시고, 자, 그 다음 내용 됐으면 공지 시작일 이렇게 쓰시면 되고, 공지 시작일은 이제 스타트 이거 데이터베이스랑 그냥 맞추시면 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스타트 데이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 이름이 틀렸다고 해서 전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동작만 스타트 데이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맞추시면 되는데 지금은 데이터 넘기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공지 종료일 종료일은 엔드 데이트,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엔드 데이트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데이터를 넘길 때 사용하는 것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버튼을 이렇게 3개를 만드는 거죠. 버튼 태그는 서밋이고, 얘가 이제 등록, 서밋이 해당되는 거고 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버튼 태그를 만들면 이제 그 세로 입력 세로 입력은 타입이 리셋이죠. 리셋 이렇게 타입을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취소에 해당되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실행 취소 만들어라 이런 거는 평가 설계서에 없기 때문에 그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냥 얘는 버튼으로 안 만들어도 되셔서 감점 유인은 되지 않습니다. 감점 유인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만든다, 취소 보시면 되겠고,
취소하시는 거는 뭐 on클릭 정도 해서 뒤로 돌려볼까요? 로케이션 히스토리 백 히스토리 점 백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네요. 이 안에 자바스크립트니까 그냥 히스토리 백이라고 쓰시면 클릭해서 온 클릭해서 뒤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쓰셨습니다. 등록은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이를 하면 이제 하자 뭐 이렇게 쓰시고, 그 폼 태그의 서밋 액션의 그 데이터 점검을 위해서 온 포커스가 아니라 온 서브밋이라는 이벤트 처리를 한 개 하시고, 뭐 여기다가 데이터 체크 정도에 해당되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만들어서 넘어가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확인을 하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확인을 합시다. 요까지 만들어서 이제 쓰시는 게 CSS나 이런 데서 배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데이터 체크를 이제 만드는 게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안 넘어가고 이제 데이터 에소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 취소를 누르면 리스트로 바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사용하게 되고요. 제가 등록을 누르면 이제 리스트처럼 보이지만 write.jsp로 넘어가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예,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을 만듭니다. 스크립트 작성하시고, 제가 데이터 선택하고 할 때에 그 좀 펑션 선택할 때 UT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 데이터 체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필수 항목에 대한 데이터 체크를 사용을 하려면 require라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걸 쓰려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세요. 저희가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 말고도, 위에 라이브러리 말고도 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되게 길어지고요.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되게 짧아진다. 그래서 여기 라이브러리는 util src 그래서 util.js 그 다음에 form util.js 지금 폼에 해당되는 건데, 폼에 해당되는 것을 form util.js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집어넣으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다.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 항목은 if 문장하게 주시고, 느낌표 한 개 쓰시고, require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항목을 하려야 될 거 shell 이렇게 쓰시고, 가로 열고 쓰시고, 상태 한표 찍고 지금 타이틀을 검사를 해야 돼요. 타이틀 검사를 해서 이게 없으면 리턴 작성을 해주시고, 펄스를 리턴하세요. 펄스 리턴을 해주시고, 그럼 이제 서밋에서도 얘를 이렇게 util에서 이렇게 그 썼을 때 require라는데 이제 넘어가서 쓰는데, 이 require라는 것에 넘어가서 쓰실 때 이게요. 지금 위에 있네요. 폼점이 다른 데 있네요. 다른 데. 예. 작성을 하실 때 먼저 보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놓을게요. 폼 JS. 그냥 이거 할 때 이거를 이제 그 첨부시켜 드린 거죠. 제가 첨부시켜 드렸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쓰시면 되겠고요. require 다음에 오브젝트 집어넣고 아이템 항목 집어넣으면 되고, 리턴 펄스를 했는데 사용법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리턴 펄스로 사용하셔야 되고, 얘를 호출하는 쪽에서도 리턴 펄스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서밋 하는 호출, 최초 얘를 호출하는 쪽에도 리턴 펄스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라이트 폼 자체에서 이렇게 요걸 선택을 하시고, 얘를 이제 데이터 체크하기 위해서 스 쪽에다가 이제 저희가 여기 폼에서 얘를 호출하고 있죠. 데이터 체크라고. 여기 체크 호출하는 쪽에서도 이제 리턴 써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걸로, 호출해서 쓰시는 걸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if 문자에서 호출하는 원본에서도 이제 호출하는 쪽에서 호출하는 곳에서도 이제 return false 뭐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 함수 호출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뭐 데이터 체크 뭐 이렇게 쓰시고 가로고 갖고 해서 처리된 결과를 리턴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코맨드를 많이 달아놓으면 되게 편하죠. 개발할 때 이렇게 머리 휙 돌리면 다 잊어버리는데 주석을 다루는 것 때문에 이제 잘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저런 거 보면서 이름을 하도 여러 가지를 쓰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지 못해요. 예. 근데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쓰고 새로 고치 마시고요. 유튜브에서 이거 소스 완성 소스 좀 주세요. 근데 수업한 지가 얼만데 뒤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난처하더라고요. 어쨌든 등록을 하시면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갔어요. 하시면 알러트를 한번 온 서브밋에서 폼 태우고 온 서브밋 리턴 데이터 체크를 하러 갔는데 알러트를 이용해서 알럿 사용하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 써주시면 되고 저희가 요거 util.js와 form util.js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얘하고 util.js를 복사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이쪽 밑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동작을 제대로 합니다. 새로 고치 마시고 등록을 클릭하시면 이 테스트가 나왔고 여기 undefined가 됐네요. 못 찾았어요.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undefined가 뭘 undefined야? 타이틀 셀 해가지고 타이틀인데 title id title 타이틀 네임 타이틀 또는 title 펑션에서 못 찾았어요. 타이틀 자, 못 찾았으면 이제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알럿을 이용해서 아까 테스트 쪽으로 잘 들어간다 이걸 알았으니까 데이터를 세팅해서 설치라 해서 이제 찾았는데 얘네들을 못 찾았고 리퀘어드 하면 항목 이름도 써야 되네요. 항목 이름 이렇게 쓰시고 항목 이름은 이제 제목입니다. 이렇게 제목입니다. 이렇게 써줘서 홈 유틸에서 이렇게 오브젝트 집어넣고 아이템 집어넣어야 된다. 항목 이름 알럿 써가지고요. 선택하도록 만든 게 과연 널이냐 이런 걸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타이틀을 선택하라고 썼는데 이게 널인지 알럿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고침하시고 다시 그냥 등록 눌러보면 지금 HTML 인풋 오브젝트입니다. 인풋 오브젝트 제대로 썼어요. 확인 누르면 요거 제목은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 이름을 안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이제 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커서가 위치시킨 거 보이시죠? 예, 경고, 포커스, 커서 위치, 그다음에 리턴 펄스, 취소, 서브밋을 취소시킨다. 이 세 가지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필수에 해당되는 거, 데이터가 잘 선택이 됩니다. 이런 걸 아셨으니까 이렇게 되시고요. 있는 밸류 값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하시고 한 개 타이틀이고 다음에는 내용이니까 컨텐트입니다. 컨텐트 선택하고요. 자, 컨텐트 선택하시고 제목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지 시작일 타이틀 아니고 공지 시작일이 스타트 데이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지 종료일이 있죠. 엔드 데이트 공지 종료일. 자, 이렇게 써가지고 테스팅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목은 써요. 새로 고침해요. 새로 고침하시고 제목은 쓰고 이제 등록을 누르면 이쪽에 내용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내용도 쓰고 등록을 누르면
공지 시작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지 시작일을 뭐라고 치면 형태 맞는지는 나중에 검색을 하고요. 뭐 이렇게 숫자를 몇 개 치고 등록을 누르면 종료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종료일을 등록을 해서 이제 쓰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그 데이터 체크를 하세요. 데이터 전달할 때 필수 입력 항목과 길이를 체크해야 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 필수 입력 항목에 대해서는 다 체크가 됐어요. 체크가 됐고, 그 길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서 하시면 되는데 한두 개 정도만 하시면 되세요. 했으면 이제 한 걸로 잘 했어요 라고 하는 걸로 보셔드리고, 길이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길이 체크에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이쪽에 그 폼 유틸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체크 랭스 해가지고 이게 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너무 많은 것도 이제 너무 많아서 이하여야 됩니다. 아니면 포메이션이 틀리면 이런 폼에 맞춰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몇 자 이상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 놨죠. 그게 이제 체크 랭스입니다. 오브젝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이템 이름 집어넣고 길이를 집어넣는 거죠. 길이를 집어넣어서 하시면 이제 이렇게 랭스에 해당되는 것, 체크 랭스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써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크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체크 랭스를 이렇게 쓰고 체크 랭스 다음에 인풋 객체, 항목 이름, 길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writeform.jsp로 가서 그 다음에 필수 항목 항목 체크를 했으니까 이제 최소 길이에 대해서 최소 몇 자리는 써야지 뭐 최소 길이에 대해서 길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한 데이터 입력 데이터 최소 입력 데이터 최소 길이 확인. 예. 쓰시면 되고, 뭐 다른 것도 그런데 뭐 제목 그 다음에 뭐 작성자 아니면 뭐 이렇게 타이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그 HTML5가 잘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그 공지 시작일과 공지 종료일은 타입을 그냥 텍스트로 쓰지 말고 데이트가 있어요. 데이트 날짜형입니다. 데이트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데이트 날짜형으로 받아서 이게 이제 그 크롬 같은 경우에는 다 먹습니다. 크롬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가 먹기 때문에 이쪽에 그럼 형태나 이런 거 안 잡아 주셔도 돼요. 이쪽에서 그 입력했냐 안 했냐 이런 것만 하시면 되고, 다시 들어와서 새로 고침 연 머리를 해가지고 형태가 여기 다 잡히고 여기 이제 날짜도 이제 체크를 하면 여기 날짜에 맞게 저희가 원하는 날짜 형태로 잡히죠.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가능하세요. 가능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기 때문에 공지 시작일, 종료일 이런 거는 신경을 사실은 안 쓰셔도 상관없으신데 제목하고 내용은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서 길이 제한 한번 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 정도, 둘 다 네 글자 이상 써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네 글자 이상이면 뭐 똑같이 저희가 얘를 쓰시는 방법은 if 체크 랭스 해가지고 return false를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쓰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정도 잘 하시면 되겠죠. 제가 드릴 때 이런 거 잘 드린 거고요. 주석도 잘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이제 길이를 확인하는 것은 맨 처음에 필수 항목에 해당되는 거 잘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이 중에서는 제목에 대한 길이를 한번 하시면 여기다가 인풋 객체가 제목입니다. 제목이니까 타이틀이죠. 쉘 쓰시고 쌍따옴표 찍고 아이디로 타이틀, 항목 이름은 이제 제목입니다. 제목, 길이는 이제 4자 이렇게 쓰시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제목하고 내용을 잡겠습니다. 내용도 이제 쉘 한 다음에 내용이 컨텐트 항목 이름이 내용이고요. 얘도 네 글자. 네.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리를 해서 그럼 이제 다 만든 거고요. 다 만들어서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그 지금 등록을 누르면 여기 제목은 입력해야 된다고 나오니까 확인 누르면 제목 쪽으로 가고 제목을 막 쓰시고 등록 누르면 제가 막 쓰시고 이렇게 할 때 아무거나 치니까 학생들도 아무거나 치던데 그 웬만하면 나중에 발표하실 때는 좀 잘 해주세요. 해주시고 등록을 누르면 여기 이제 종료 공지 종료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다 입력을 해놓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글자를 줄여보는 거죠. 네 글자 이하 되는 대로 등록을 해보시면 제목은 4자 이상이 됩니다. 체크되죠. 얘는 4자 이상 쓰고 그 다음에 공지라고 써서 등록을 해보면 내용 4자 이상이 된다. 테스팅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쓰시고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글쓰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전부 다 했고요. 요거는 글 수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수정도 똑같이 작성을 해서 쓰셔야 합니다. 글 수정. 그래서 글 수정이나 글 삭제나 이렇게 똑같이 쓰니까 똑같이 복사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가시면 이제 그 외부 JS로 만들어서 그냥 끼워넣기 해서 데이터 체크만 이렇게 잘 하시면 되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